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어제 투표를 마치시고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그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으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니까 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전쟁을 앞두고 비판할 수 없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부추겼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강론적이고 부분적인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이 약 한 2% 부족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사전투표라는 지난 유튜브의 강의에서 60% 부근은 자유우파가 유리하다, 65% 부근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70% 부근은 국민의힘 당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남의 인구의 한정성과 60대 인구, 그리고 충청도의 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거가 67%였어요. 지난 총선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던 지난 총선보다 0.8%가 많았습니다. 약 67%예요. 이 수치는 제가 말한 대로 65% 부근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을 전제를 할 때 민주당이 가장 효율적이고 결집력이 강한 투표율입니다. 67%가. 제가 그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70%가 넘어야 된다. 70% 부근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국민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0.2% 부족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해도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전투표가 높아서 방심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자유우파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표율이 2% 부족한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투표율이 67%, 민주당이 최강으로 결집이 된 투표율을 보였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투표율이 67%였다는 그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사전투표가 방심을 부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유튜브에서 사전투표로 국민의힘이 대승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로 국민의힘이 대승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 본 투표를 사전 투표까지만을 보면은 그 조금 더 밀림이 없이 거의 대등한 투표율을 보이고 또 인구들이 몰려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부적인 상황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이건 저의 오류이긴 해요. 충청도의 지지 획득에 실패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자유우파가 압승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첫째, 60대 이상의 인구가 많다. 두 번째,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세 번째로 충청도가 자유우파로 복귀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은 충청도가 자유우파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더구나 윤석열이는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분히 그것을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너무 그것을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적이고 직접적인 강론적인 부분을 말하면은 결론으로 말하면은 충청도 지지의 획득의 실패, 사전투표에 원만한 어떤 그 자유우파의 그 참여로 높은 투표율 속에서 자유우파가 방심했다. 세 번째로는 투표율이 67%, 지난 선거에 66점 몇 프로에 0.8%가 높은 최강의 결집력과 효율성을 보였다. 그래서 투표율이 한 2% 부족했다. 이게 현실적이고 강론적이면서 부분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숙제적이고 총론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가장 큰 문제가 공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저쪽에 그 서쪽 인천, 금천, 구로, 영등포, 안산 이쪽을 이래 공천을 한 것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국민의힘 자유우파 시민들의 비겁성이 거기에 드러나요. 제가 볼 때는 인물이 부족한 것 같아. 전혀 공천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태반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심었어야 합니다. 차라리 장해찬이 같은 사람을 자를 것 하면은 더 험지인 경기도 저런 데 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뭐 그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그분들 하나하나를 참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봅시다. 도봉구의 김선동이 언제 때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당선이 된다고 봐요. 지금 구닥다리예요. 강설의 구상찬이 언제 어쩌다가 그 국회의원 한번 그 이명박이 때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번 한 사람이에요. 거의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노원구 갑 그건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그 친구. 그리고 저쪽에 인천에도 가보세요. 예전에 국회의원 한 번 한 그 경력으로 아직도 출마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가문의 영광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 훌륭한 점이 있지만은 이미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그 오경훈이 언제 국회의원 한번 했어요. 서울대 학생회장도 하고. 다 지금 현재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꼭 그런 사람을 공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인 당선이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그 사람을 키우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가 대구의 공천에서 드러납니다. 김기현이 울산에, 주호영이 다 물러나야 될 사람이에요. 얼렁뚱땅 중요한 자리를 해서 가문의 영광은 빛을 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도태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심어야지. 그 국민적인 심판이 끝났다고 그 반발을 한다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윤석열이가 한동훈 그리고 공천심사위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122석을 왜 석권합니까? 지난 21대 때 완전 세대교체 물갈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122개 선거구 중에 서울 8, 경기 7, 15세 인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17 빼고 105석을 차지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85석 차이가 난 겁니다. 85석. 지금 국민의힘이 100석을 받았다 하더라도 185석이 지역구로만, 그러니까 압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그 사람들이 21대 때 초선을 하고 이번에 경기, 서울 이런 중장년 그 신인들이 21대 때 초선을 하고 50대 초중반으로서 맹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흘러간 물, 지난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한 20년 전에 국회의원 한번 해먹었던 그 다 떨어진 그 행력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선거를 붙는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안 되면은 세대 교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닥다리 그 머물러 있는 썩은 물 속에는 그 능구렁이들, 주호영이, 김기현이 뭐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전단은 그 폐기를 앞세워서 싸우겠다는 도태우, 장해찬이를 걷어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발로 차고 얼렁뚱땅 표시 안 나는 어영부영, 중간에서 어영부영하는 놈은 살아남는 그런 자유우파가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까? 참 비참했어요. 장해찬, 도태우를 버리면서 절대적으로 이번 선거의 실패는 장해찬, 도태우를 버린 것에 있습니다. 투표 결과로 장해찬, 도태우가 어떠한 득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국민들의 버림을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의 피치 못할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대교체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원들의 교육, 당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에 자유우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유튜브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유럽식 정당 제도를 조금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정당원들을 인재 영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용을 해서 정치 훈련을 시킵니다. 출마를 시키기도 하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키기도 하면서 정치 경험을 쌓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우파가 득세를 할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언제든지 충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자유우파의 지리멸멸을 보고 난 이후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국민의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망신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정당의 시스템이 바뀔 때가 됐다는 겁니다. 도리어 성공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물밀듯이 줄을 서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들이 거기에 줄을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주당이나 유럽식의 당원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도 미국식의 인재 영입을 고집하는 그런 기득권적인 고정관념, 기득적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그것이 오늘의 결과를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공천의 문제에 대해 같이 세대교체를 실시해야 된다. 정치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지적하자면은 검찰 독재라는 그들의 어젠다에 맞게 검찰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도 굉장한 패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가 아닌 법치가 지나쳤습니다. 그것을 저도 검찰의 범죄와의 전쟁과 가짜와 범죄로 어거지를 씌우는 문화 전쟁, 문화의 방탄 전쟁이라는 이런 강의로 제가 선거 하루 전날 강의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덕경적인 마음을 비우고 좀 널널한 선거운동을 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라.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강박관념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강박관념을 국민을 검찰에 하듯이 주입을 시키고 강박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자유우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 검찰식입니다. 검찰식.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유세는 광주에 가서 하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광주에 가야 되느냐? 광주에서 표를 얻을 수 없지만은 그 한동훈의 정치력, 그 포용력을 광주 시민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는 광주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나라의 선거 행태상 자기의 고향의 표심이 서울 경기에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호남 출신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 혹은 중립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울 경기의 결집력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한 중에 오죽 답답해서 내일 선거만은 하늘의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 맡기고 도덕경의 마음으로 비우고 이제는 조용히 선거해라, 지나치다 했습니다. 저의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정당에서도 문화와 정치 혹은 법치의 접목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거지로 이념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와 법치를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번 선거의 총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우수하다는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도봉의 안기령이라는 연산군의 장록수 역할을 하는 아청꾼 안기령이가 그들의 최고 텃밭 20년을 장기 독점을 한 도봉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영입을 했다는 동작구의 나경원과 경쟁을 했던 유삼영이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갑의 영입인사인 김지연이 낙선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이재명이의 방탄의 제1선에 설 사람으로서 유삼영이와 김지연은 경찰 출신입니다. 지금 검찰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검찰 출신들의 변호사들로 인해서. 그랬을 때 여자로서 조금 국민적인 어필이 가능한 안기령이와 경찰 출신 유삼영, 이지연을 포진시켰는데 국민들이 낙선시켰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한 그 길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우파는 이제 이념전쟁을 거쳐야 됩니다. 국가의 어젠다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사회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었고,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입당을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노조의 복수와 의료보험, 임대아파트, 고용보험, 이런 기타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것을 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걸 더 이상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전향을 선포하고 작년에 국민의힘당에 입당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미련과 이념적인 그 실천을
버리지 못하고 10년을 방황하다가 작년에 국민의힘당에 입당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래 좌파 사회주의자가 이상주의자라고 해요. 경쟁을 벗어나서 어떻게 평등을 하느냐에서 이상주의를 추구한다고 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마르크스가 그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한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과학적. 그것처럼 사회주의가 이상주의라 하고 자유주의를 현실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제는 자유주의가 이상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어젠다가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말이야 서로 경쟁을 하느냐, 각자의 길을 가고 국가에서 보호해주면 얼마나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경쟁을 시키느냐 하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 어떤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난 4년의 결과였고 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에서도 당위, 졸렌, 어떻게 이 사회가 경쟁하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 사회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는 한국의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의 연합국의 승리로서 신생 독립국이 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역사의 진행 과정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합국들이 연합국의 지원을 받았거나 연합국에서 교육받은 독립 지도자들을 해방국가의 독립된 국가의 초대 통치자로 추대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소련도 연합국이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한국의 이승만이, 뭐 저쪽 아프리카의 앙커루마, 버마의 누구, 필리핀의 누구,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해방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연합국의 원조를 받고 정치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나 그들이 독립 투쟁은 할 수 있었지만은 통치에는 미숙해서 한 10년쯤 뒤에 학생운동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게 우리나라 4.19와 똑같이 그 필리핀이고 뭐 범하고 아프리카고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소련의 지도를 받았던 나라들은 공산주의적인 독재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연합국의 나라는 그런 비슷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어떤 그 초대 통치부에 대한 저항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급속도로 도입이 됐어요. 그러자 얼마 가지 못하고 2, 3년도 가지 못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무질서해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자 모든 신생 독립국들이 군부 독재를 일으킨 거예요. 군인들이 버마, 이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필리핀, 한국, 또 이집트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모두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의 신생 독립국이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군부들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각 나라마다 좀 더 발전이 잘 된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자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무상복지 혹은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왜? 군부 독재가 통치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서 무상복지를 실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라의 자원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나라가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라든가 남미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쪽뿐만 아니고 저쪽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그렇게 국부가 그렇게 흩어져 버려 가지고 아직도 빈곤국으로 헤매게 된 겁니다. 그 군부 쿠데타 이후에서 한국과 그들의 다른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은 남북 분단의 어떠한 그 현실이 있어가지고 안보 군인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막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시절 70년대 시절에는 그 양극 이념 전쟁이 소련과 북한의 경쟁으로 있었고 거기에 가장 예민한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 군인들을 미국이 막강하게 지원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군부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지원, 두 번째는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군부에 대한 막강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부의 조그마한 실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하고 또 미군의 지원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부들이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면서 경제를 막강한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 다른 신생 독립국과 다르게 우리도 만약에 분단 국가가 아니고 박정희처럼 여러 가지의 경제적 위기라든가 국가적 위기에 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면은 우리도 다른 신생 독립국과 똑같이 나라가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현실은 국민들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신생 독립국과 같이 국민들이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인데 이제 미국도 필요 없고 군부도 필요 없고 우리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군부라든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상복지, 사회주의화, 나는 이제는 쉬고 싶다,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를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치 기반이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든가 혹은 미국의 본래적인 외교정책인 고립주의, 몰로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권력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막강한 미국의 지원하에 의해서 어떠한 국가적인 위기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권력 정권들이 국민적인 신뢰를 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행하지만은 아르헨티나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가 조금 발전한 그 시기에 군부들이 그 국민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상복지, 어떤 여러 가지 포퓰리즘을 함으로써 나라가 망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분단국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군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분단 체제 혹은 이념 전쟁이 있었던 냉전 시대, 미국의 필요에 의한 미국의 통치자들에 대한 막강한 지원 등이 합쳐져서 오늘의 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는 그걸로 무조건적인 통치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치자들이 포퓰리즘과 무상복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 어젠다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도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늙어가는 것을 어떠한 그 현실을 당위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늙지 말아야지 해도 늙어지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포퓰리즘과 무상복지로서의 그 우리 국민들의 가진, 우리 국가가 가진 흥망성쇠에서 지금 전성기를 지나고 쇠퇴기에 들어드는 이런 운명을 자유우파들이 선진화를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설사 그거를 이루고 싶다고 당위를 주장해서는 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국가를 살리고 싶을수록 이 포퓰리즘과 무상복지에 편성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권력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살살살 회유하고 달래가면서 우리 국가를 회생해 시켜내야지, 지금 이미 국민들이 포퓰리즘과 무상복지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경쟁하자, 북한이 쳐들어온다,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되니까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런 그거는 이상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지금 이런 현실 부분을 놓고 저는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든가 정치평론가들이 말하고 있는 강한 유튜브들의 주장을 권력층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데 그 강한이라는 게 예전에 안보를 바탕으로 한 군부, 그리고 군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지원 속에 있는 권력,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 지금 그런 어떤 권력 기반 자유우파의 정권은 탄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자유우파도 지금 어젠다를 바꾸자. 쉽게 말하면 가장 비근하게 이번 정치판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를 똑바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25만원 무상복지, 중국에 대해서 세세만 하고 있지 미국에 너무 기대지 마라. 그 말이 지금 국가의 어젠다가 바뀌었다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권력적인 기반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라. 그러면은 권력 정권이 국민들의 어떤 인기라든가 자기 권력의 기반을 잡으려고 한다 하면은 포퓰리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이런 모든 그 어떤 총체적인 국가의 변화를 국민들이 표로 드러낸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심이 그렇게 드러났을 적에는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 표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표심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어젠다가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세대교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닥쳐져 있는 현실 문제를 당위라는 이상주의를 내걸 것이 아니라 자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들여보자. 그래서 총선에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는 이 국민들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 이상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꼴찌를 공부를 할 줄 모르고 적응도 안 되고 싫어하는 60명 중에 60등짜리를 서울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부모의 어리석은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 애를 일단 정상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를 달겨야 되듯이, 그러면서 서울대학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라도 무사히 잘 마쳐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지금 선진화, 세계화를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라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회유를 시켜가지고 무상복지를 조금씩밖에 안 해주면서 살살살 달게 나가는, 그러면서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계기가 되면은 국민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발휘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 맹목적으로 자유경쟁을 해서 우리가 선진화, 도덕심을 발휘하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이 새로운 어떤 철학과 혹은 테크닉을 연구해내야 된다. 정치 술수를 만들어내야 된다. 권력적인 기반 없는 맹목적인 당위를 소수들이 부르짖는다고 이 나라가 바로 되어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운동가로서 그 외곽에서 구호를 외치는 단체라면 그런 거를 해도 되겠지만은, 정치 집단으로서는 좀 더 제도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난 어떤 여러 가지 75년의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정치 집단들은 좌절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한 그런 투쟁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도 이제는 혹한기 겨울을 맞이해서 견디내면서 투쟁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 투쟁의 목표와 그 어떤 견딤을 이루어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자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정치 술수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투표율이 2% 부족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기 싫은 소를 2%를 소를 물가에 끌고 가더라도 물어먹일 수 없다는 말처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2%를 동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니 수용하시고 좀 더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책들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여러 부분들이, 물론 자유우파가 승리한다라는 그 명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은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